시연아, 너무 더운데 그냥 마트 푸드코트 가서 먹자.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내가 어제 보내준 떡볶이 맛집 여기 시장에 있대. 너무 더운데 여긴 에어컨도 없고 안내도도 없고 그 집 어떻게 찾지? 혹시 문 닫진 않았겠지? 여기 문 닫은 집이 너무 많아. 루미야, 저기야. 대박! 여기 떡볶이양 장난 아니다. 그치? 여기 떡볶이가 맛도 있지만 양 많은 걸로도 유명하대.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유명 BJ도 여기 떡볶이로 먹방 찍었대. 그래서 이 집 떡볶이가 SNS에 소개된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 역시 홍보는 SNS 홍보지. 맞아. 그리고 저쪽 생과일 주스 집도 유명하대. 우리 떡볶이 먹고 거기도 가보자. 여기 찾아보면 다른 맛집도 많을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문 닫는 집들이 많을 것 같아. 시연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해보는 게 어때? 전통시장에 있는 숨은 맛집을 찾아 소개하고 전통시장 안내도를 제작하고. 너무 좋다. 쌤,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해보려고요. 응?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데?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예요. 맞아요. 전통시장에 있는 숨은 맛집을 찾아 소개하고 전통시장 안내도 제작하고 그리고 SNS 홍보도 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오늘 룸이랑 시장 안에 있는 떡볶이집에 다녀왔는데요. 인스타에 올라온 떡볶이집에만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다른 상점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맛있는 집도 많아 보였는데. 그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는 거지? 네, 그리고 안내도가 없어 상점을 찾기 어렵고 대형마트에 비해 시설이 노후화된 점과 폐점한 상점들이 많아 어두운 분위기도 있어요. 쌤도 두 사람 말에 같은 생각이야. 얘들아, 그럼 프로젝트의 첫 활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기관들을 찾아보고 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먼저 찾아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행 공공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런데 시연아, 공공정책이 뭐야?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하지? 공공정책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한 행동 방침을 공공정책이라 하고, 이러한 공공정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 활성화 관련 정책으로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이 많이 있는데 상인분들은 이런 정책들을 알고 있을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을 시장 상인분들께 안내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비활성화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 외 추가적인 원인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비활성화 원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전통시장 상인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좋지. 그럼 설문지 만들어 볼까? 네. 우리가 생각한 전통시장 비활성화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응답자 대부분이 시설 노후화와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를 비활성화 원인으로 선택했어. 기타 의견으로는 전통시장만의 특색이 없는 부분과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네. 그럼 이러한 비활성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 내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보이기 위해 폐점한 상점의 셔터문에 벽화를 그리는 건 어때요? 포토존을 만들어서 SNS에 홍보하면 방문자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판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미술 동아리 친구들하고 재능 봉사활동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시장 상인분들께서 주기적으로 SNS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SNS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건 어때요? 좋지. 얘들아,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브레인 어떠고였는데?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해.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정책 제안을 할 때에는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련한 기존 정책을 찾은 후 현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해야 해. 최선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는 인터뷰와 설문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PMI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그럼 너희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해 볼까? 그런데 어디에 정책 제안을 해야 해요? 우리가 생각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선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상인분들의 대표이신 상인회장님께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서 상인회장님께 바로 제안하는 방법도 있지만, 1차적으로 상인분들께 제안서를 보여드리고 의견을 들은 후 수정 보완해서 최종 제안 내용을 상인회장님께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고. 얘들아, 제안서 발표는 처음이었을 텐데 떨지도 않고 아주 잘했단다. 아니에요. 엄청 떨렸어요. 그래, 너희들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참여 활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해본 소감이 어떠니? 막상 우리들의 의견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상인회장님께서 저희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뭔가 해낸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아 부담도 있지만요. 그래,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주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더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란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참여 활동도 기대가 되는구나. 화이팅!